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부부터 2부까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FMC를 비롯해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더욱더 많아서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해외 선물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문자나 전화, 문의로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특별하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쉽게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또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답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시를 바로 앞둔 시각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신세계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신세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김호균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소통 방송, 쌍방향 소통 방송 해외 선물의 신세계 해설위원 김호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제작진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그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 중간중간 튼튼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소통의 중심에 서 계실 분입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과 그리고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호균 해설위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함께 외신 정리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 여러분들에게 전달 도와드리는 김경희 PD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마치 우리 신세계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시작할 때가 되니까 각종 속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른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 소식 함께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굵직한 이슈와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바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시간 동안 오늘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자 드릴 마스터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거목입니다. 남한사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방송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트가 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투버튼이랑 목티까지 딱 입고 오시니까 젠틀맨 네, 생각나는데요. 네. 얼마 전에 나왔던 킹스맨. 킹스맨이요. 죄송합니다. 젠틀맨. 킹스맨 말하신 거죠? 제가 오늘 이럽니다. 네, 킹스맨. 감사드려요. 네. 부러가 없는 옥스퍼드.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 멋쟁이세요. 패셔니스타. 네, 맞습니다. 패션을 좀 한 수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번마다 뵐 때마다 제가 안 그래도 의상에 대한 부분을 항상 너무 신경 잘 쓰셔서 이렇게 센스가 이렇게 겉으로도 흘러나오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도 센스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그 부분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집중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에 대해서는요, 265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0.05%의 보합권입니다. 2653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켜보도록 하죠. 나스닥도 역시나 보합권인데요. 6347.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죠. 유로FX 계속적으로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는 소폭의 강보합입니다. 1.1784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는 이전에 이틀 전 거래일에 상당한 뭐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는 1250달러도 깨진 상황입니다. 1249.6달러로 0.07%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이슈가 뜨거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7.53달러로 0.33%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렸고요. 뭐 앞서서 김경희 PD가 우리 신세계 문을 열자마자 각종 이슈 그리고 소식들 쏟아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소식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조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현재 뉴욕의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뉴욕 경찰이 타임스퀘어 근처 터미널 폭발 사건에 대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지금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 요충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하철 역시 전면적인 대피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투자 쪽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FOMC 점도표가 다소 매파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소식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화적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달러가 내년에는 뛸 것이다. 시장은 미국의 세제 개편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에 대한 소식인데요. 11일부터 15일까지 연준의 FOMC 그리고 CPI 발표 또 소매 판매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에 이제 주목하셔라라는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CNBC에서 나온 분석적인 기사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금을 버리고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타임스퀘어 근처에 폭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라는 그런 좀 이슈가 있는데요. 아직 뭐 현지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장 이후 또 소식이 나온다면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이번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다소 매파적으로 이동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 금에 대해서는 뭐 메리트가 없다,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최근 금 대신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몰렸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슈 정건 저대 기사도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고용 호조와 브렉시트 1차 협상의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S&P 500입니다. 이제 3월분로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S&P 500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유로FX입니다. 미국의 고용 증가에도 시간당 임금 상승 부진의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소폭의 강보합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1788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중동 분쟁 위기와 나이지리아의 파업 등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하락에 대해서 좀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와 달러 인덱스 영향으로 하락 후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현재 구간 0.10%의 보합권 움직임에서 1249.2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에 대해서는 3월물로 변경이 됐다는 점, 현재 구간 2655.50포인트입니다. 대표 월물이 좀 바뀌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은 고용 호조와 그리고 브렉시트 1차 협상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뭐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개장 전이기 때문에 먼저 이슈 점검한 이후 개장 후도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네. 자, 현재 구간에서 S&P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김호균 해설위원님 다운이고요. 그리고 김경희 PD 그리고 마스터님도 업. 저도 이렇게 3명의 업과 1명의 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경희 PD 먼저 이슈 점검과 함께 의견 전달 도와주시죠. 네, 조금 전 10시쯤에 지금 S&P 500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오프닝에서 전달드렸던 그 뉴욕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 때문이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타임스퀘어에 인접해 있는 포트 어서리티라는 그 터미널에서 이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좀 고속터미널처럼 굉장히 버스도 많이 다니고 지하철도 많이 다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1명의 남성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남성 용의자의 신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타임스퀘어를 이게 테러라는 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좀 누군가의 테러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조금 안정성에 대한 어떤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고요. 외신에서 지금까지 나온 속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그 뉴욕시의 시장 역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러시아어 타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막 출근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교롭게도 좀 뉴욕 시장도 역시 출근 중에 이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면 그 즉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P와 다우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굉장히 상승 출발을 하다가 아까 전에 이제 테러 소식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그 빠졌던 폭을 다시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도 좀 상승 국면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눈여겨봐야 할 그 지표라고 한다면은 졸츠라고 하는 구인과 이직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10시 미국 시간으로 10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과 이어서 이제 오늘은 없지만 내일부터 이제 FOMC의 회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옐런 회장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서 여기에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다우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우가 연말에는 25,000원을 터치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한 트레이더의 그 인터뷰가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연말까지 좀 상승 파워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 잠재적으로 25,000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워싱턴 내 지금 약간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혼돈이 잘 풀린다면 연말 다우가 25,000을 찍는다고 해도 뭐 본인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지금 기사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정부의 그 셧다운 관련된 그런 우려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사실 정말로 정부가 셧다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외신에서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밖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P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암울한 전망을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일까지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부채 한도를 눌리는 데 뭔가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합의를 하고서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나오게 된다면 본인의 생각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붕괴 때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좀 암울한 전망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연말까지는 22일까지는 이게 걱정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업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서서 타임스퀘어 폭발 사고에 따른 그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또 추가적인 기사, 속보 올라오는 대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S&P 500에 대해서 홀로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신 김호균 해설위원님,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연찮게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방 저항을 받아서 횡보하는 국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승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넌팜 페이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승 효과가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최종 그 사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오늘 당일에 매매 전략을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고려한 매도 전략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이제 상방 저항 때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아무래도 횡보 국면 내지 좀 약간 완만한 약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지금 테러라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1시 반 시장 개장을 할 때 2660 밑에서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하방 저항을 받는다면 매도로 접근하고 2660을 손절로 잡고 매도로 짧은 포인트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에 좀 길게 좀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나스닥이 좀 밀려주는지 보면서 나스닥이 요즘 가장 좀 먼저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나스닥이 하락이 먼저 나올 경우 이어서 S&P나 다우에 매도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FOMC를 앞두고 좀 제한적인 흐름 안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개장 이후에 좀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2660을 하방으로 좀 돌파했을 때 매도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손절 좀 짧게 잡아주셨거든요. 2665포인트에 대해서 손절 라인까지도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S&P 2665.5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지수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때 나스닥이 먼저 밀리는 그 부분을 좀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S&P 양지수에 대해서도 함께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셔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직 앞서서 타임스퀘어 쪽에 그런 사건이 크게 영향을 받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상승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희 PD와 마찬가지로요. 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도 FOMC를 앞두고 현재 지표도 호조로 나왔고 좋게 나왔고 이제 그 다음 흐름, 이 랠리의 그 다음 흐름에 대해서는 FOMC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큰 그림 안에서도 있었고요. 현재 구간도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전일도 이 전의 고점은 높이지 못했지만 상승 랠리를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는 FOMC 앞까지는 상승 흐름으로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655.50포인트인데 전에 12월 4일에 기록했던 고가가 2667.25포인트입니다. 저는 2670포인트 안에서의 또 상방 쪽으로는 열려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S&P에 대해서 업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 업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스터님, 네, 의견 나눠볼까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네네. 아직까지는 265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2651선이 지켜지면 2679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어찌됐든 간에 2651 위에 지금 현재 S&P가 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2651이 1시간 캔들 기준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하방 쪽으로 그때는 보시는 게 맞고, 하방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2635지점까지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2651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네. 2651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2679까지 만약에 2651이 훼손이 된다, 하방으로 네. 하향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2635까지 S&P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에 대해서는요,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651포인트, 이 선에 대해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2651이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매수 방향 쪽으로 위쪽 가격대 2679포인트에 대한 목표가 설정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651포인트가 좀 깨진다라고 하방 쪽으로 보신다면요, 아래 구간의 2635포인트에 대해서도 하방 지지선 아래 가격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어떤 매매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그 가격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FOMC ECB 함께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유로 FX는 1.18 가격대 깨진 이후에 1.17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어제에 비해서는 좀 반등을 소폭이나마 이어가고는 있지만 1.17890달러로 0.10% 이 속보하게 강보합권으로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최근 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유로 FX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경윤 PD 홀로 다운이고요. 지금 저희 세 명 또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자, 지금 조금씩 엇갈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김경윤 PD 오늘 다운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지금 논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그 비농업 고용지표가 네네. 발표가 되면서 이게 지금 달러에도 그렇고 S&P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금요일에도 제가 전달을 해드렸듯이 일부 외신에서는 좀 고용 성장률에는 좀 만족스럽지만 반대로 임금 상승률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있다라고 밝혔다는 부분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달러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지금 이 임금 상승률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상 페이스가 좀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연간 임금 상승률이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2.3%였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11월에는 2.5%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승은 상승이긴 합니다만 딱 0.2%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내일부터 연준에서는 지금 FOMC가 있을 예정이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널리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달러가 다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일도 유로는 좀 하락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우선 그 논판 페이롤 관련해서 어떤 분석적인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그 미쓰비시 UFG 파이낸셜 그룹의 한 통화 스트래터지스트의 말을 좀 빌겠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그 비농업 고용 지표 때문에 연준에게는 어떤
정책적인 딜레마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다. 또 성장률은 견고하지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좀 분석적인 의견을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좀 외신에서는 글로벌 성장률은 강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거의 없는 현재 장세를 좀 골디락스 장세의 지속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장세에서 중앙은행이 긴축의 속도를 올릴 큰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로가 오늘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3주의 최저치 선이라는 점에서 뭐 그렇게 크게 상승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우선 내일 있을 FOMC 이후에 좀 향방을 좀 주목해봐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춤했던 달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분석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좀 다운의 의견을 먼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후 뭐 달러도 그렇고 또 유로 FX도 그렇고 FOMC 전후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옥균 해설위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을 들어주셨죠? 네, 제가 업을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통화 상품에 대한 분석이 좀 어려워요. 일단 네. 그 어떤 경제 지표가 움직였을 때 지수는 비교적 정직하게,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뭐가 좋게 나왔으면 올라갑니다. 약간 정석적으로. 예, 근데 지금 네. 달러 같은 경우는 좋게 나오면 요걸 또 꼬아서 해석하고요. 이게 약간 이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해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안 좋은 건데 끼워 맞추기식의 그렇죠. 리포트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그렇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왔지만 시간당 임금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트레이더들은 다양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가격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로 흐름이 최근에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10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유로화는 하락하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의 움직임에 있어서 유로존의 어떤 내용보다는 달러화의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에 금요일부터 좀 약간 이 하락 추세선이 상방으로 좀 깨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까 그 피디님이 얘기하셨던 네. 시간당 임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해석들로 인해서 일단 이 저점에서 한번 반등 올려주는데 여기서 한번 테스팅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나온 잠깐 밀린 가격은 어느 정도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좀 끌고 간다면 다음 가격대로 좀 긴 호흡의 매수 구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FOMC 자체가 어느 정도 소진된 이슈고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네.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통화 가격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펀더멘털적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 가자는 거죠. 네. 다른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이 저점에 저항대에 부딪혀서 내려온 상황에서 이것이 눌림목이라면 여기서는 매수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밑에서 꺾여지면 기존의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한 매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이 많이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게 T차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30분봉입니다. 30분봉.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일단 추세를 좀 순응하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FOMC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전부터 노출이 많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 FX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화적인 측면 좀 긴 호흡에서도 끌고 가보실 만한 그런 현재 가격대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달러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경윤 PD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짚어주셨고 이제 금일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도에는 이런 점도표에 대해서 앞서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매파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지만 저도 역시 좀 비둘기적으로 더욱더 집중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로의 통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도 조금씩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긴 호흡에서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 지지가 되면서 오늘의 시가에서 매수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의견에서 저는 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업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주셨는데 이전에 통화 종목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님이 탁월하게 또 분석을 해주시는 만큼 오늘 의견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지금 차트를 네네. 보시게 되면요. 네. 11월 7일 날 저점이 1.1578로 그 다음에 11월 27일 고점이 1.1975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의 저점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저점에서 지금 크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1파, 2파, 3파로에서 일단 상승 파동이 끝난 이후에 네. 계속해서 지금 하락 국면으로 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38.2선입니다. 전체 이 파동에서 38.2선에서 지지를 받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이 38.2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완성봉이 되고 여기서 조정을 주고 다시 61.8% 선까지 밀린 상태예요. 근데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50%인 지점인 1.1775 위로 안착을 일단은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1.1775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로 보시는 게 맞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1.1775에서는 목표가 1.1822.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떠한 변동성을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1.1775와 1.1822 이 사이에서 거래를 하시는데 현재는 일단 동경장에서 1.1775 위로 안착이 됐기 때문에 매수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 좀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짧게 FOMC도 있고 이제 네. 앞으로 있기 때문에 맞아요. 큰 변동성은 오늘 유발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흐름 안에서의 매매적인 포지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1.1775에 대해서 지지가 된 상황에서는요, 위쪽으로는 1.182달러까지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이 기준 가격이 1.1775달러입니다. 그 부분 좀 잘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은 매매 전략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시각 이제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자, 증시 개장하면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실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5.50포인트입니다. 이전에 개장 전 소식과 가격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같은 가격대의 움직임인데요. 6,37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상승폭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6,366.75포인트네요.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짚어본 종목입니다. 1.17900으로 0.11%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248.4달러입니다. 0.16%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상승 탄력 조금씩 더욱더 보태가면서 57달러 중후반대 가격대 터치합니다. 0.45% 강보합권으로 57.61달러로 현재 상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앞서서 본장에 있어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속보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타임스퀘어에 대한 그런 사건이 이제 본장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또 움직일지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뭐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속보로 전달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P와 나스닥 그리고 모두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개장 이후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앞서서 짚어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골드는 1248.5달러인데 저 가격대 좀 확인을 맞네요. 지금 1248.3달러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장 오늘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본장 역시나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빠르게 좀 개장 속보 내용 들려오면은 저희가 또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앞서서 FMC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워낙 여러 이벤트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투자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많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다시 57달러 돌파하면서 중고반대 가격을 또 노리고 있는데요. 57.59달러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이슈가 중동 분쟁 위기와 그리고 나이지리아 파업이 18일 날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업앤다운 먼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김기용 PD 관망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스터님, 그리고 해설위원님까지 업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뭔가 공통이 되면서 조금씩 엇갈렸는데 김기용 PD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네, 우선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봤을 때는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네. 다시 상승 쪽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아까 전에 하락을 할 때 당시에 올라왔던 기사에 의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크루드 시추량이 3개월 내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배럴당 57달러 근처에서 좀 상승을 멈추는 모습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일요일에 진행했던 그 쿠웨이트 쪽의 그 석유 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내년 6월에 이 오펙 회의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이죠. 그때 이제 한 번 더 이거를 어떻게 감산 협의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지난 오펙 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내년 6월까지 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오펙 주도의 감산 협의가 예정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오펙과 동맹국들이 내년 6월에 있을 회담에서 2019년 이전에 감산을 끝내는 전략에 대해서 상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 역시 가능한 빨리 이 협의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장관 역시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오펙이 언제 감산 합의를 끝낼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월 회담에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덧붙였다고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이라크의 석유 장관 역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지금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핵심은 네. 쿠웨이트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상품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늘어나는 수요와 또 오펙의 감산 합의에 대한 이행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년 원유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그것은 미국 쪽에서 얼마나 많은 잉여 생산분이 발생할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미국발 생산량이 시장에는 와일드카드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라고 하는데 네. 우선은 지금 일요일자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무래도 나이지리아 쪽에서 파업이라든지 네. 미국 쪽의 그 셰일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이슈를 믹스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마음에서 저는 관망을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그 포지션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믹스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용 PD 여러분들에게 또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내년 6월
오펙에 대해서 좀 예측 불가한 상황이고 이행률이 좀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또 불가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생산량이 또 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변수가 생길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나이지리아 파업이 아무래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그 장기적인 그런 이벤트까지 좀 혼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의견에서 오늘 관망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 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쉬는 시간 동안 좀 차트를 좀 뭐 이래저래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이평선이나 다른 걸 켜놓지 않고 어떤 그 추세선이나 지지 저항대로 시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보조지표를 잘 쓰지는 않는데 보조지표를 쓰지 않는 이유는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보조지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습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잦은 매매를 하기 좋습니다. 왜냐면 보조지표 자체에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신호를 좀 배제하고 캔들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 힘의 움직임,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어진 차트라고 보면 이 어떤 이 매수와 매도세의 움직임, 힘을 좀 포착하는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캔들의 어떤 그 가격대라든가 어떤 그 추세대로만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 매도 그림이 나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돌파되면서 이 하락 매도 그림은 없어진 거고요. 네. 그럼 다시 상승 추세로 가면서 금요일날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뒤부터는 다시 이거를 제거하고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낮에 시청자 그 고객분께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네네. 지금은 저는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때 모양 자체가 수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건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수렴 이후에 발산을 하게 되죠. 네. 한쪽으로 방향을 뚫을 거기 때문에 어디로 뚫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하는 매매가 위험하다. 그래서 너무 지금 들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역시 이런 수렴 구간이 상방으로 돌파돼 가지고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 이렇게 또 분석이 가능해서 매수 구간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57.00 라인을 지지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게 지지 라인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방으로는 57.90 정도가 상방의 저항선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 위기도 그렇고 흐름 자체가 매수 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좀 가지고 57.90이 상방 돌파된다면 좀 더 강한 매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좋고 매도로 본다면은 57이 이제 무너질 때 보시고 이 57.90과 57 이 사이에서는 가급적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지와 저항이 돌파될 때 강한 모멘텀이 일어날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힘이 좀 강한 상황이고 추세는 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가격대 57달러가 지지된 이후 그 57.90 그 가격대가 참 어렵고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가격대다라고도 분석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제 생각은 좀 쉽게 네.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측하지 말자는 거죠. 네. 뚫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관망도 이 다음 투자를 이어가시는데 또 살아남으시는데 좀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분 좀 참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조 지표에 대해서는 이런 지표를 너무 좀 중심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잦은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잦은 매매가 곧바로 또 수익으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양하시고 좀 잘 관리를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저 업의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도적인 관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가격대가 이 56달러 후반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56달러 후반대 다시 좀 올라오고 그 후에는 57달러 초중반은 금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격대가 깨질 듯
듯 하다가 계속 올라가고 이래서 저도 좀 최근에 고민이 많은 가격대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이 가격대에서 올라탔고 57점 중후반대 노려보기 때문에 저도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적인 관점이 이후에 보이고요. 하지만 다시 또 가격대가 저는 매도적인 관점은 좀 세게 돌파를 한 이후에 56달러 좀 세게 돌파하고 55달러까지는 좀 저는 눌리고 나서 다시 또 길게는 상방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올라오고 방어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터님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자, 구체적인 좀 매매 전략과 가격대도 알아볼게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가격대? 네. 지금 현재 네. 12월 돌아가지고 네. 58.88, 그다음에 55.82 지금 이 파동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네네. 정권 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58.88과 55.82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56.53 위로 안착이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올라갔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지금 정확하게 56.97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6.97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중요한 건 57.33 위로 조금 전에 안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매수로 봤었을 때는 57.33에서 안전하게 58.14까지 우리가 매수 쪽으로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57.33이 아래로 깨지는 1시간 캔들 기준으로 57.33 아래로 깨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방은 56.53까지 이제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미국장 지금 본장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57.33 위에서 안착을 계속 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할 걸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58.14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오늘 거래는 충분히 수익으로 네.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일단 가격대, 기준 가격대입니다. 57.33달러 안착하는 흐름 확인을 좀 하셨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57.33을 좀 기준으로 이제 뭐 매수와 매도적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 58.14까지 상방 쪽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요, 57.56달러로 0.38% 강보합권인데요. 현재 57.33이 깨진다면, 이후에 깨진다면은 56.53 까지 하방 쪽으로에 대한 목표가도 다시 한번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런 뭐 분석은요, 이전에 또 레인지도 좀 잡아주셨기 때문에 뭐 큰 흐름에서도 55.82, 58.80까지 88이죠. 88까지 좀 긴 후 그런 레인지도 잡아주셨으니까요. 큰 흐름과 이 안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가격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황적인 측면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바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2월물인데요. 미국 증시와 달러 인덱스 영향으로 하락 후 횡보하고 있다라는 이슈 제목을 먼저 꼽았습니다. 자, 현재 구간 어떻게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시죠. 1250달러 선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260달러 깨진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고 세게 좀 밀렸어요. 그리고 소폭의 반등권 그리고 뭐 그 전일과 좀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빠르게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어렵네요, 골드가.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기영 PD와 김우긴 해설위원님 다운이고요. 저와 마스터님 지금 업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다운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기영 PD? 네, 우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골드가 조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5개월 내 하락치를 찍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의해서 좀 추가 상승의 동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1250선 위로 다시 조금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지난 금요일에 지금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좀 굉장히 호조였죠. 그리고 미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주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제 금요일이 아니죠. FOMC의 금리 인상 결정 전까지는 좀 좁은 범위에서 계속 이제 횡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고용지표 호조와 또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이 한 90% 확률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골드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향후에는 1,200달러 선까지 근접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하에 있을 것이며 금리 인상이 이미 예측이 되는 만큼 하지만 좀 하락세가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좀 완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좀 재미있는 점은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 새롭게 네. 런칭이 되면서 이것과 이제 골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열풍이 많은 투자자들을 좀 비트코인 쪽으로 싹쓸이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좀 비트코인으로 향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골드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하방 1,200달러까지도 저점 좀 염두해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올라오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또 개장 전에 속보 내용으로 기사 간추린 내용에서도요. 일단 뭐 금에 대한 유동성이 비트코인 쪽으로 또 옮겨갔는데 현재 또 선물에 또 상장이 됐고 비트코인이 좀 과열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쪽의 유동성 다시 또 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석적인 기사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로 골드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골드 최근에 가격 다시 또 1,250달러가 깨진 상황이고요. 1,249.3달러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또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해설위원님, 네. 뭐 김경희 PD와 마찬가지로 다운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운인데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매수냐 매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해외 선물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골드에 대한 접근은 일단은 지금 많은 종목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 매수든 매도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격대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것뿐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주인공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주인공에서 소외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때죠. 그래서 네. 미국채와 골드가 같이 이제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현재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하락 이후에 약간의 상승. 이거는 아까와 유로와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 달러의 영향을 거의 대부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 네. 자체 어떤 수급의 흐름보다도 실제적으로 수급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많이 좀 쏠리다 보니까 금에 대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달러 반대로만 유로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매수냐 매도냐 업이냐 다운이냐는 그런 가격 분석에 있어서는 전체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힘 자체 굉장히 약합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 있는 반등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좀 메가리가 없는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기존에 이제 지지라인도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본다 하더라도 1255가 상방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로 보는 거는 조금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흔히 말하는 매수도 매도도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하방이 좀 더 지지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네. 매도세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요. 다양한 종목이 있는 상황에서는 크루도 이제 골드의 어떤 매매의 매력도 상당히 좀 떨어졌다고 보고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피로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깜짝깜짝 놀라요. 비트코인 얘기만 들어도.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우리가 조금 또 좀 이렇게 그 냉정함을 찾고 그렇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좀 그 부분의 내용은 추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요, 많은 해외 선물 종목들 가운데 현재 구간은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분석이시고, 일단 하방층의 지금 지지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추세라든지 그런 시황, 이벤트를 제외하고라도 거래량이 일단 좀 유지가 되고
하고 붙어줘야 이 종목의 흐름이 또 나오는데 최근에 거래량 유동성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비트코인 선물이 이제 또 옵션 쪽에서도 이제 됐는데 한 20% 정도 가격이 뛰었다는 점까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는 업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해설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골드는 최근에 너무 움직임이 적고 또 움직인다고 해서 좀 거래하기가 썩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업과 뭐 다운에 있어서는 뭐 장기적으로 저도 하방 쪽으로 더 열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반등은 저는 소폭으로 이 1250달러 지키는 선에서 초반대 가격대까지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일단 1260달러가 깨져서 저도 좀 하방 쪽으로 크게 보고는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오늘은 좀 싸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현재 1250, 1249 뭐 후반 쪽에서 매수 진입하셔서 좀 짧게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골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스터님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오늘 매수 업으로 들었는데 고점 정확한 표현으로는 고점 매도가 맞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인데 2017년 그러니까 올 7월에서 9월까지 바짝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하락을 했다가 거의 2달 동안 지금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1299니까 1300에서 1262 사이에서 거의 2달 동안 횡보 구간으로 왔는데 네. 드디어 저번 주에 1262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골드도 하락은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일단 하락하고 나서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하락 전형적인 하락 깃발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격 매도를 쫓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1262선을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지금 1250선은 뭐 지지선도 아니고 저항선도 아니고 아무 선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들어가면 그냥 어중뛰게 그냥 뭐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네. 수익도 못하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니까 네네. 차라리 이 구간에서는 기다리셨다가 1262에서는 매도로 그다음에 반대로 1240에서는 반대로 짧게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당분간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62와 1240 이 사이에서 지루하게 또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뭐 딱히 그런 중요한 가격대가 아니고 일단 흘러가는 가격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셔야 될 것은 1240달러 아래쪽입니다. 아래 하단에 대한 부분이고 위쪽으로는 1262달러인데 이 구간에서 또 앞으로의 전망은 좀 지루한 박스권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분석도 해주셨고 1240달러에서는 매수적인 관점이고요. 1262달러에서는 매도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제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4가지 이슈 꼼꼼하게 매매 전략과 함께 시황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그리고 유튜브로 의견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쉬어가는 동안에도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전달 도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